김성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쌍방울은 어떤 회사였습니까? 호남의 굉장히 유력한 기업이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저희 때 대학 졸업하고 쌍방울에 취직했던 친구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이 프로야구 구단도 가지고 있었어요. 쌍방울 레이더스인가 제 기억에 그런 프로 구단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유력한 기업이었는데, 그런데 그 쌍방울이 이런저런 뭐 일들로 인해 가지고 뭐 경영이라고 하는 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항상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김성태라고 하는 조폭 출신의 사업가에 의해서 쌍방울이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쌍방울에서 임원을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진짜 조폭이래요. 어떤 식이냐면은 뭐 일요일날 야 임원들 저기 자전거 타러 와. 그러면 자전거 끌고 나가야 된대. 그냥 일요일날 아니 뭐 놀고 싶고 뭐 그래도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뭐 자전거 타는 거 뭐 좋아했나 어쨌든 일요일날 자전거 타다가 제 친구가 그때 뭐 좀 작지 않게 그 크게 다쳤던 뭐 다쳤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김성태 회장의 말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한다? 김성태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 장군들은 뭘 탔습니까? 말 탔잖아요. 그런데 장군들이 막 이렇게 그 칼 휘두르면서 뭐 활 쏘면서 말 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장군에 대해서 활로 맞추기는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말은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장군 대신에 말을 갖다가 쏘아가지고 그 말이 그 뭐 낙상하게끔 떨어지게끔 하는,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말을 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거꾸로 되는 거죠. 김성태의 말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말 자체에 대해서 아 이거는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기가 어려우니까 김성태라고 하는 스피커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김성태는 뭐 출신이다? 사업가 출신이 아니다. 지금 사업가이긴 하고 쌍방울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기업 그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지만 그 근본을 따지면 조폭이다. 이것도 굉장히 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뭘 했든지 간에 지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왕년에 뭐 실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왕년에 반장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왕년에 뭐 이것저것 잘못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저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아 어떻게 화장실 앞에서 아니 뭐 가재기 거북 뭐 부엉이 거북이 부엉이는 빠지고 개구리 뭐 화장실 앞에 있으면 안 됩니까? 어쨌든 저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예컨대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김성태라고 한 사람이 조폭 출신이라며, 그럼 왠지 또 선입관이 있잖아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뭐 저라고 선입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 말을 믿을래 이재명 말을 믿을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다? 차라리 김성태 말을 믿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그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보다도 더 싫어서 그럴까요?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김성태보다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거짓말을 할 확률이 많다. 왜냐? 그 사람이 살아온 걸 쭉 살펴봤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저도 뭐 거짓말 많이 하는데 뭐 우리 마누라한테도 거짓말하고, 어떨 땐 좋은 의미에 좋은 뜻으로도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제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거짓말하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몰래 숨겨가지고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고 오락실 가고 그다음 책 산다고 해가지고 돈 삥땅도 치고 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범죄입니까? 범죄 일순이지. 근데 이거는 친족간이니까 친족 상도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거짓말한다고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지는 않는데, 형사처벌 받는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다? 재판에 나가가지고 선서 내가 거짓말하면 처벌받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다. 그럼 뭐다? 그러면 그거는 그 위증죄다. 그러니까 위증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위증의 위가 가짜란 뜻이잖아요. 거짓말이란 뜻이잖아요. 그 위증죄가 그 거짓말인데 처벌받는 대표적인 게 위증죄.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 선거에 나가가지고 국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를 갖다가 국회의원으로도 뽑아주시고 시장으로도 뽑아주시고 뭐 도의원으로도 뽑아주시고 대통령으로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뽑아줘야지. 누구 하나는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는 대통령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라고 한 자리가 비어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뭐 김동연이 됐던 뭐 이재명이 됐던 김은혜가 됐던 경기도지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도 필요하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양문석이라도 김준혁이라도 그래도 어쨌든 국회의원 자리는 채워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그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절대로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안 되고 절대로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거짓말 통해서 국회의원 되고 뭐 경기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 이러면 이건 범죄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고 범죄다. 처벌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쉽게 말하면은 그 공신력이 있는 자리잖아요. 예컨대 제가 판사다. 그러면 저 사람 판사야? 그러면 뭐 어쨌든 저 사람 판사면은 자기가 맡은 판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네. 그 다음에 저 사람 검사야? 그럼 자기가 맡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저분이 장관이셔? 그럼 우리나라 정책을 갖다가 저분이 대통령이야? 그러면 뭐 그러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 이때 사자는 사기친다 할 때 그 사자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것처럼 그 이야기하는 거,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다른 사람들의 판단력을 마찬가지로 그 왜곡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범죄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형법에 우리나라 그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또 범죄가 되는 게 또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 3종 세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 기억에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받거나 받게 될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사칭으로 벌금 받았잖아요.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걸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가지고 형님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자격 사칭죄도 그때 같이 기소가 됐었는데 위증을 갖다가 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첫 번째 검사 사칭했죠, 거짓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 위증 교사했죠. 이거 이제 좀 있으면 판결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위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김진성 씨가 스스로 나 위증했다. 그 다음에 나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다 밝혔는데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그때는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건 사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처벌까지는 안 해주겠다. 그럼 묘한 논리를 가지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갖다 바꿔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어떤 판례였느냐?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그때 선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엄히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입장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재명 대표 앞에 가가지고는 확 바뀌어가지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소극적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무죄는 받았지만 거짓말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또 공직선거법 위반 또 그 버릇을 못 고쳤나?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거짓말했으면 대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쓸데없이 왜 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김문기 차장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국토부에서 협박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올 여름에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진짜로 6개월 만에 끝날 거를 2년
만에 이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인정이 될 거고 핵심은 9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그 3종 세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거짓말 3종 세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검사 사칭하고 위증 교사하고 그다음에 그 선거 나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사람의 말이 그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조폭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의리 김성태 하면 의리예요. 왜 의리냐? 김성태가 그랬거든. 이화영은 내 형님이래. 20년 형님이래. 그렇다라고 하면 이화영은 20년 전에 김성태가 아직 조폭이었을 때부터도 그 김성태하고 형 동생 했던 사이예요. 어쨌든 그 이화영은 김성태 사람 보는 눈은 있었네. 아, 저놈이 그 조폭인데 크게 될 놈인 것 같아. 그러면 내 동생으로 삼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짜 김성태가 무럭무럭 막 자라가지고 30대 때 막 주먹 쓰다가 40대 때 사업가 되다가 50대 때 그룹 회장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때 쌍방울은 되게 큰 회사였거든요. 아니 내 친구들도 여러 명 취직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리의 김성태 말을 신빙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재명 대표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전자를 만약에 저보고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김성태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그냥 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그 이재명 대표가 예컨대 다른 사람이 예컨대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이 딱 나와가지고 김성태는 조폭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정성호 의원은 뭐 나름 점잖으신 분이고 뭐 나름 이렇게 뭐 온유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백보양보해도 그런데 어떻게 김성태보다도 훨씬 더 거짓말을 많이 했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